새해 들어 미국 월가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띄워놓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후반으로 뚝 떨어졌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급격히 식어가면서 슬금슬금 4%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이후 5%대를 뛰어넘으며 채권 시장을 강타했던 가격 하락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구 두 채권왕이 앞으로 대표적 시장 금리의 방향성을 놓고 서로 엇갈린 맞짱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두 채권왕의 금리 대결, 경기 침체 여부가 승부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신구 채권왕의 경고, 경기 방향성의 관건, 그리고 채권 투자 전략, 시나리오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한 신구 채권왕의 맞짱 대결, 즉 본드 배틀에 대한 이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조 채권왕은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인 핑코의 설립자 빌 그로스이고요. 신채권왕은 더블라인 캐피털의 CEO 제프리 건들락이잖아요. 지난 연말부터 두 채권왕이 대표적 시장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예측치를 놓고 서로 엇갈린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건들락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안으로 3%대 초반으로 떨어져 채권 랠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반면에 빌 그로스는 4%에서 채권은 과대평가되었고 금리가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채권왕이 대표적 시장 금리를 정반대로 예측하고 있어 채권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두 채권왕이 주장하는 근거와 그 논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투자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의 금리 예측 방향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들락은 여기 BNN 블룸버그 보도 헤드라인에서 보듯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년 중으로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면서 채권 시장 랠리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16bp까지 좁혀졌는데요. 이것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초입에서 반드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팩트이죠. 이렇게 건들락은 초지일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중 연준이 기준금리를 200bp 인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건들락은 경기가 꺾이게 되면 연준이 긴축통화 정책을 통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들락은 금년 대선 이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75%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소리죠.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악재가 경기 침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왼쪽 그래프에서 실업률이 임계점 0.5를 돌파하면 해고가 급격히 늘어나 분홍색 막대의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만간 실업률이 임계점을 돌파하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36개월 이동 평균선과 만나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면 여지없이 분홍색 막대의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맨 오른쪽을 보면 조만간 두 곡선이 교차하면서 1분기 중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들락이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30년물 국채 금리의 장기 추세인데요. 1990년대 초 9.2%에서 2020년에 0.7%로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장기 국채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과 3년여 만에 4%대 이상으로 급상승하여 장기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건들락은 경기 침체가 오면 시장 금리가 3%대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여 중금리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장기 금리 하락에 베팅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채권의 수익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는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한 부채 이자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2032년까지 이 비율이 20%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 재정 적자의 누적적 증가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비용 부담은 장기 금리를 추세적으로 부추기는 주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금년중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대선 이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75%이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단기적 랠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채권왕 빌 그로스는 건들락과는 정반대로 예측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여기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빌 그로스는 작년 8월 초 채권 금리의 폭등을 경고한 바 있고요. 10월 고점에서 연준의 피벗에 베팅했습니다. 이대로 투자했다면 빌 그로스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빌 그로스는 시장에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자 자신의 트위터에서 10년물 금리 3%는 웃음거리라고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즉 12월 FOMC 이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게 선반영되었고 4%도 고평가된 것이며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팁스 또는 단기채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0년물 금리 상승에 대한 빌 그로스의 예측을 지지해주는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즉, 중립금리 레벨이 올라갔다는 주장인데요. FOMC 우연 중 극강의 매파라고 불리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의 역동성에 살아나 중립금리 레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연방은행에서도 색깔이 비슷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리치몬드 연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 시대의 은퇴 후 노후 자금 충당을 위한 저축의 감소, 그리고 정부 부채의 증가가 중립금리, 즉 R스타의 수준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중립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가면 이에 연동하여 연준의 정책금리도 같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연준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투자 전문가 중에서도 시장 금리의 상승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크추리 캐피털의 하워드 막스입니다. 그는 투자 전문가이면서 자신의 해박한 투자 통찰력이 담긴 메모를 발간하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워렌 버핏이 막스의 메모를 자신의 편지함에서 제일 먼저 열어본다고 극찬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막스는 12월 FOMC 점도표대로 금년 중 3번의 금리 인하로 정책금리가 4.6%로 내려갈 것이고 현재 시장에는 연착륙과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팽배해 있으나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5에서 10년간 연준의 기준금리가 평균적으로 3에서 3.5% 사이에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팬데믹 이전에 누렸던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제로금리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냉철한 주장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 채권왕이 앞으로의 금리 예측에 대해 정반대로 벌리고 있는 맞짱 대결이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열쇠는 향후 경기의 방향성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66%가 소프트 랜딩, 즉 경기 연착륙에 베팅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뉴욕 연방은행의 자료인데요.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확률이 63%에 달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것이 30%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정리하면 금년 중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초반까지 떨어지고 채권 시장에 랠리가 찾아올지 아니면 4%대가 고평가되어 다시 그 이상으로 상승하여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이 맞을지가 금리 논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두 채권왕이 벌리는 이러한 맞짱 대결의 승부처는 경기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 진입이냐, 즉 경기 흐름의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경기 관련 네 가지 핵심 지표, 즉 하비 교수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지표, 샴의 경기 침체 지표, 그리고 비농업 신규 채용, 또한 제조업 PMI 지수 등을 중심으로 경기 시그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 전략 시나리오를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은 10년물 채권 금리가 금년 중 3% 초반까지 하락하고 실업률이 임계점을 넘어 급상승하여 대선 전까지 75% 확률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 랠리가 기대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둘째로 반면에 구 채권왕 빌 그로스는 10년물 금리 3% 예측은 웃음거리라고 비판하면서 4%는 고평가되어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의 금리나 컨센서스에 과도한 기대를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중립금리 레벨이 상승하여 제로금리 시대는 끝났고 초저금리 시대로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중금리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장들이 빌 그로스의 전망을 지지해주고 있다. 실제로 두 채권의 맞짱 금리 대결의 승부처는 경기 연착륙 또는 경기 침체 진입 여부 등 향후 경기 흐름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 두 채권왕의 승패에 따라 채권 투자 시나리오가 달라진다. 빌 그로스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팁스나 단기채 투자가 선호되는 반면에 건들락의 예측대로라면 장기채 또는 TLT나 TMF와 같은 채권 ETF에 단기적인 투자 기회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하드 또는 소프트 경기 지표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경기 시그널과 방향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각자의 투자 방향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싱 네트워크는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방송 대본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한겨울 추위에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